반갑습니다. 김영윤 TV로 인사드리고 있는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소장 김영윤입니다. 여러분들 맛집 앞에 가면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멘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사에도 한 번 탄핵 맛을 본 놈들은 탄핵을 한 번만 끝내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게 여기서도 좀 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이준석의 이런 내부 총질이 도를 넘어서 이거는 뭐 가스라이팅인지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나약함을 두고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나름 웃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기현 당대표가 기대와는 다르게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당을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아줬었는데요. 당대표 자리를 꿰차고 나니 온갖 욕심이 다 생기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황운하의 울산 선거, 청와대에서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나니 본인이 다시 욕심이 난 건지, 아니면 제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대권에도 욕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람몰이, 이제 허파에 바람 들게끔 옆에서 계속 푸시하지 않았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 무리들이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고 이준석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준석과 소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과의 꾸준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와서 그 김무성의 최측근이 김기현 당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가장 핵심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천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고 지역마다 꽂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김기현 당대표가 김무성에게 그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나 공천관리위원장 나 지역구, 부산의 지역구 영도에 나가서 육선하겠어 라면서 거의 80 다 되신 분께서 정치에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새로운 정치의 물갈이가 필요한 이 시점에 본인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여의도 정가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니, 김기현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을 낮추고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다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라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서 뽑아줬더니 한다는 짓이 내통? 탄핵파들과 내통? 이거는 민주당은 정치적인 쿠데타를 한다지만 이건 내부적인 쿠데타를 하고 있지 않냐. 때문에?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지. 이준석과 소통을 했다라는 게 저는 참 기가 찬다는 말입니다. 이준석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이 예전에 그 성상남 무고 혐의, 거기에 성상납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최측근에게 대전 유성에 내려가서 그 처음 제보한 사람에게 입막음하기 위해서 7억 각서를 새벽에 썼죠. 이 부분이 들통이 나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6개월 때리면서 당원권 정지가 됐고 더 이상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비대위 전환을 했죠. 지난해 8월에 비대위 전환할 때 처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에게 이거 안 된다. 이 비대위 정식 절차에 따라서 간 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안 된다. 막아달라라고 한 게 1심 판결에서는 오케이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가 진행됐을 때는 이준석이
이제 패했죠. 그러고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사건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성공보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은 애초에 계약 단계가 굉장히 돈이 높아요. 그런데 그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주고 시작하고 추후에 성공 보수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1억 1,000만 원 청구해서 7,7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 드러본 게 뭐냐면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 돈으로 더럽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준석이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하버드 복수하기에 허위 일시 10억 내기를 하자.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1억 내기, 1억을 갖고 와서 토론하자고. 본인의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을 토론을 왜 합니까? 토론에서 이기면 하버드 졸업되고 토론에서 지면 하버드 졸업 아닙니까? 무슨 빵꾸난 소리를 하는지. 근데 이렇게 돈 관계가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상납 혐의에서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 그런데 그런 지저분함이 정치판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 결국은 계속 12월 27일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 내통했을 겁니다. 내통해서 결국 계속 한다는 말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이야기해보면 참 긴데 일단은 줄이고요. 그 기한을 두면서 계속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의힘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대표란 사람에게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모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가 본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이준석이 내가 내부 총재 열심히 할게. 근데 김기현 당대표직 유지하고 울산에 총선에 나가는 공천권까지 주려고 하면 네가 쇼를 하자. 어떤 쇼를 하자? 내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란표를 막는 역할을 할 테니까 나 당대표직 유지하고 총선에 울산 출마에 대해서는 확정 지어줘. 이거 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공천관리위원장에 김무성 꽂아주고 또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 이거에 이준석 꽂아서 당 개판 만든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은 총선 승리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재건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5년의 임기 동안 한 1년 반이 날아갔고 겨우 3년 차에 대한민국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게 총선 승리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 다 제끼고 자기들 금배지 다는 것만 오롯이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기득권 상관없이 잘 버티고 잘 살 거니까. 왜? 심심찮게 법 바꿔가면서 살 거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총선판을 앞두고요. 제2의 황보승이 같은 사람들 지금 우후죽순 많습니다. 그거 다 듣고 다 보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정치 깨끗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답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대외관계 안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급자족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70%가 수출, 대외관계로 이루어진다고요. 세국 정책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5년의 임기를 국민에게 부여받아서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게, 대한민국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정부가 탄생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정부를 서포트할 국회가요. 이거는 손발이 안 맞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 기득권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 보세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 기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라서 구속 기각한다. 도망 안 갈 거니까. 똑같은 잣대로 일반 국민이 갔을 때는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구속영장 청구한다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 18일 날 송영길의 구속영장 청구 전 당대표였으니까 나오면 이제 반란 일어나야죠. 유창훈 탄핵 들어가야죠. 중앙지검에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제일 선임이 유창훈인데 너 안 되겠다. 너 법복 벗어. 변호사로 빠지든 뭐 하든 법복 벗어. 너 거기 앉아있을 자격 없어. 라고 국민들이 난리가 나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회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런 이준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모의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지고 그거 다 들통나니까 쪽팔려가지고 당대표직 사퇴하는 게 역사상 이렇게 빼복으로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자랍니까? 정말 그냥 저는 불출마만 하면요. 그냥 응원하고 당대표직이 살아있든 국민의힘 안에 있든 그동안 열심히 했고 황운하 때문에 그래 마음고생했고 뭐하고 불출마만 하면 응원하려고 했어요. 이 정치가 장난입니까 정말? 차라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모의 정치판 하라고 하면 더 순수하게 더 좋은 정책 내놓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정치판 제2의 황보승이 제2의 이정근 같은 것들 넘쳐나기 시작하고 이런 정치판에서 정말 그리운 이름 윤석열 그립고요. 한동훈 그립습니다. 대한민국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줬던 이름들 너무너무 그립다는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비대위 안에서 뭐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검사라서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이런 언론들의 이런 마타도아식도 싫고요. 이런 선전선동 있잖아요. 프로파간다 이런 식도 싫다고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제발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만큼 70년 역사를 쌓아왔으면요. 이제는 좀 깨끗하게 한 번은 가보죠. 지금까지 어찌됐든 잘했고 고생했고 접고 제발 올드보이들 마음 좀 접어라.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민국 발전에 정치는 왜 그렇게 후퇴하고 있냐는 거죠. 아 정말 이준석 뭐라고? 김기현의 감사 인사 남긴 사람 없어 싸가지 없다고? 본인 입에서 싸가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뭐 공개적으로 나라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나 인사를 잘하고 다녀라.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배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극혐의 대상이 이준석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 알길 바라고 저는 이거 되게 웃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보는데 정말 핵 폐기물이 아닌가. 이준석과 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판에서 정말 쓰레기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치판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김무성, 유승민, 뭐 천하람, 뭐 용인, 천하 용인들 다 제끼고 하태경, 지금 김기현까지. 이 뭐 마이너스 3선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 선이고 그냥 핵 폐기물처럼 방사능 오염 그냥 쓰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과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정치판 안에서 27일 기한 잡지 말고 지금 27일이면 한 일주 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떤 딜을 하면서 또 민주당과 내통하고 또 나라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이제 그만하고 너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진짜 거취 논의, 김기현과 거취 논의 끝냈으면 사라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김영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